여자들이 좋아하기 얇고 간단한 다단계 설명서책을 만들고 싶어서 사실은 만들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제목이에요. 빌딩이 없다 그러면 그래 그냥 하자 당장 하자 그래요 제가. 저는 빌딩을 짓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빌딩이 없는 사람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뉴스킨을 저는 이제 빌딩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뉴스킨이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뉴스킨은 84년도에 생긴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1.0에 이제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그리고 저는 2.0이에요. 완벽한 2.0. 그리고 지금 또 3.0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2.0에 들어왔을 때 1.0의 사고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모르잖아요. 하나도 모르니까 백지 상태에서 직원대로 했잖아요. 내가 판단하면서 야 이거는 스피디하게 가야 되는 사업이구나 라고 저는 판단했고 그 당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업이었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핀을 빨리 가서 끝내면 되지 왜 천천히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쵸? 그게 2.0의 사고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에이즐락이라는 엄청난 아이템이 출시를 하기 때문에 그 에이즐락을 통해서는 속도를 빨리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죠. 그리고 저는요 사람들만 만나면 사업을 전달했어요. 사업을 전달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저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급해요. 빨리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물건을 다 쓰게 하려면 100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제 생각에. 그래서 그냥 사업을 전달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전달하면 좀 뽀달고 나잖아요. 물건을 막 말하려면 뭔가 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장사꾼이 된 거예요. 근데 사업을 얘기하면 너 돈 벌게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너가 손해볼 게 없지라고 당당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물건을 얘기 안 하니까 주머니에 돈을 신경 안 써도 되죠. 얘가 물건을 얘기 안 하니까 내가 사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제 머리를 탁 써보니까 2,000포인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두 사람이 LOI가 들어가면 2,000이 되고 내가 쓰는 거 하면 3,000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두 사람을 LOI에 넣는 게 저의 월간 목표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LOI를 넣으려면 한 달에 4명은 작업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항상 반토막이니까, 그쵸?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명은 반드시 LOI를 넣는 그런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을 LOI에 넣기 위해서 뛰어다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시잖아요. 그러면 전 제품을 쓰는 매니아예요. 교육된 매니아.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달에도 어쨌든 일대를 제가 너무 많이 넣었잖아요. 그동안 제가 티멜리티를 8회를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일대를 많이 넣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대가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정기 구매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사실 12,000집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운영할 수 없는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그냥 들어와서 혼자 생각한 거는 LOI를 많이 놓고 그 사람들이 시스템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고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일단 매니아는 된다. 근데 소비자를 매니아까지 만들려면 100년은 걸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2.0에는 사업 설명으로 엄청나게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1.0의 복제된 시스템을 참여하는 조직을 만드는 거라는 그 핵심적인 면은 제가 복제를 한 거예요.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1.0이 복제가 못된 거죠. 모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혀 저는 다른 2.0
1.0의 사업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제가 빨리 갔을 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거는 좀 이상하게 하고 있을 거다. 돈으로 했을 거다. 여러 가지가. 근데 제가 15명 중에 3명 빼놓고 다 콜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100만 장자를 빨리 달성을 하다 보니까 100만 장자가 된 다음에 인정을 받았어요. 뉴스킨 코리아에.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모든 리더 사장님들이 빨리 가는 거였어 하면서 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저한테는 보였어요. 그치만 그 사람들이 그 1.0의 방식으로 스피디하게 가는 걸로 제 눈에는 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뭐냐면 2.0에 왔을 때 새로운 방식이 먹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2.0에 있는 사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3.0이 된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제 방식이지 않은 거예요. 막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혼란기가 오는 거예요. 아직 누군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막 뉴스킨 코리아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3.0이라는 거는 아는데 그걸 어떤 거지? 근데 그러면서 세상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왔을 때는 아이템 하나만 바뀌었어요. 에이즐락이라는 아이템 하나만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세상이 바뀌었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이템이 바뀌었고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뉴스킨 글로벌 뉴스킨이요. 제도를 바꿨어요. 다른 회사가 됐어요. 그 전에 보상플랜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10월 달부터 멜로시티라는 전혀 다른 방식, 위클리 보너스까지 있는 엄청난 변화가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방식은 과연 계속해도 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올해 계속 1월 달부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까. 3.0에 누군가 스타가 와야지 그 사람이 알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못 느끼는 그 사람이 그 예전 보상 시스템을 모르면서 새로운 밸런시티에 딱 들어온 사람이 이거네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지금 올해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데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혁명이래요. 3차 산업혁명에서 뉴스킨이라는 새로운 미래 비즈니스 자본 출생을 했어요. 3차 산업혁명 때문에. 2차까지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 뉴스킨이라는 직업이 4차 산업혁명에도 맞는 것일까? 그것도 저한테는 의문인 거예요.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내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자외선도 막 공부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그쵸? UV 그거에 관심 한 번도 없었거든요. UV가 뭐의 약자야 도대체. 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냥이 안 돼요. 스타일이. 내가 완벽히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동안 화장품에 관심이 없어서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아데노신,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치만 이제 막 해야 되잖아요. UV가 세상에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였더라고요. 태양계에서부터 봐야 돼, 저는. 되게 피곤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라는 거를 이해하는 순간 모든 거가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스펙트럼 빨간색 파란보에서 그 바깥쪽에 있는 색깔. 그래서 자외선이었구나. 한국말로 하면. 너무 웃기죠? 네. 그게 맨날 하는 말인데 이해를 못했어요.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4차 산업혁명도 내가 숙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진짜 약간 느낌이 왔어요. 요새.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살짝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3차 산업혁명은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예요. 정보
근데 2차 산업혁명에서의 가치는 뭐냐면 물건이거든요. 눈으로 보여지는 물건을 제조했던 회사들이 부자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3차 산업혁명에서는 물건을 제조하지 않는데 정보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부자가 된 새로운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면 4차 산업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개가 공통 분모가 된 그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이더라고요. 사물과 그 다음에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최적화된 그런 부분을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 제품과 소비자가 공통 분모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만 갖고도 안 되고, 제품을 전달하는 것만 갖고도 안 되고, 이 소비자의 서비스, 그러니까 제품 플러스 서비스가 완성이 됐을 때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캡되는 거예요. 캡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에 제가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최고의 비즈니스래요. 그럼 여러분들 플랫폼이 뭐예요? 정거장이잖아요. 그쵸? 기차역을 플랫폼이라고 하죠. 근데 왜 플랫폼일까? 근데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면 예를 들면 공항이 있잖아요. 공항을 다 같이 쓰면서 저가항공이 생긴 거죠. 저가항공이 생겨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노선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가격은 다운됐죠.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는 일단은 가격을 다운시킨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많은 것들이 굉장히 파이가 커지는 걸 말해요. 소비자가 다양하게 다 찾아갈 수 있는 엄청난 파이가 커진 패러다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이 최고래요. 지금까지는 제가 사업 설명만 했잖아요. 지금은 그랬다가는 끝장이에요. 3.0은요, 소비자 관리 마케팅 캡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내가 2.0처럼 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겠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지금은, 진짜 소비자 관리와 사업자 관리,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 그런 패러다임은 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벨로시티라는 이 법칙은 스피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은 제가 계산했을 때 100만 장자 플랜을 5년 안에 하려면 1년 만에 블루다이아가 돼서 2년째 됐을 때 BB 어카운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BB가 13번째가 2년째부터 시작이 돼서 그 팀에서 3년이 되면은 티멜리티 조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더블 라인에 돈이 합세하면서 5년 만에 12억이 딱 떨어져요. 그런데 벨로시티를 제가 앉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벨로시티는 1년 동안에 블루다이아가 돼서 2년째 됐을 때 더블 라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3년 안에 12억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계산해봤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정말 그대로만 하신다면 3년 안에 12억이 딱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15%까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벨로시티 전에는 15%짜리를 만들기는 정말 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조규철 사장님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벨로시티에는 15%짜리를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돈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소유의 종말이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네, 지금 시대는 소유가 종말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레미 램프킨이라는 학자는 정말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2000년도에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또 이분의 책이 더 팔리고 있어요.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쵸?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는요,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차를 소유하고 뭔가 물건을 소유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소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다 던져지게. 어제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하는 강의를 유튜브로 제가 봤어요. 청강이죠. 그게 그 사람들이 하버드에 온 사람만 들을 수 있어라는 소유가 되나요? 그래서 지식이 소유가 끝났다고 해요. 모든 게 유튜브에 나오는 거. 학교를 안 가도.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비밀 그런 거를 자기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지금 뉴스킨도 그렇지 않나요? SNS의 모든 그룹에 하는 마케팅이 다 떠요. 예전에는 SNS를 하지 않은 데는 자기네 그룹이 못하든 잘하든 이동이 안 돼요. 모르니까 이게 단가이거든요. 요새는요, 회사에서 그래요. 재가입이 신규 가입보다 많대요. 사람들이 이동을 해요. 너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소유가 거의 없어요. 소유가. 나만 갖고 있다는 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렌탈하는 시대가 됐다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세상에 인간은 두 가지 정도래요. 소유의 종말이 왔고 접속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접속의 시대. 공유의 시대.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성공을 한대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의 사람은 접속이 돼 있는 사람이냐 접속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냐로 구분을 해요. 두 가지의 인간은 접속이 돼 있는 사람과 접속이 돼 있지 않은 사람. 사실 그렇잖아요. 인스타라든지 카스라든지 페이스북에 접속이 된 사람들끼리는 맨날 서로 공유하고 보죠. 아, 이 사람 어디 갔다 왔네 하면서. 근데 그 활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은 혼자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공유하고 어딘가에 접속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신조어로 구독 경제라는 경제 용어가 발생을 했어요. TN워라는 그 기업의 창업자고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신조어인데 그야말로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믹이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게 구독이라는 뜻인데 뭔가 항상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을 잡고 있는 사람이 모든 지금 4차 산업의 게임이래요. 근데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뉴스킨이 맞나? 너무 맞아요. 4차 산업혁명에서 더 꽃을 피울 비즈니스가 뉴스킨이라는 것을 요즘 깨달았습니다. 뉴스킨은 접속을 해서 가입을 시키고 그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쓰게 해요, 안 해요? 반복되게 쓰게 하는 그 어떤 것을 아이템으로 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사고 말 수 있는 게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명품이 힘든 거예요. 그냥 반복해서 맨날 써야 되는 그 품목, 그리고 사람들을 반복해서 내가 컨트롤하는 그 경제활동, 그것이 바로 지금 시대의 키워드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가장 핫한 단어거든요. 사장님들은 지금 되게 그 핫한 단어를 오늘 하나 얻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독을, 신분을 구독하듯이 나의 소비자를 내가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내 그 플랫폼 안에서 구독을 하게 만드는 사람.